2022년 2회 기출문제 같이 한번 풀어볼 거예요. 자, 1년 동안 만약에 시험을 치면 4번을 시험을 치게 되고요. 매년 16가지 유형이 나오는데 그 중에 어떤 게 나올지 사실 잘 몰라요. 그리고 지금 같은 시험을 보고 오신 분들도 어떤 분들은 막 지하실이 나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고, 같은 날은 다 같은 문제거든요. 같은 날 치셔도 지하실 안 나갔는데 이렇게 하시는 분들 계세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파악을 다시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볼게요. 자, 지금 단면선을 보시면은요, 이렇게 방 2개와 화단이 잘린 이런 문제입니다. 방과 화단이 나온 건 약간 난이도가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 앞쪽에 지하실 표시가 있죠. 이렇다고 해서 무조건 그리는 거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단면선이 여기 있고 지하실이 앞에 있어요. 당연히 그리는 거 아니죠. 그런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 문제가 이 단면선이 여기 나온 거예요. 이럴 때는 이 선에 걸치지 않았다고 지하실이 없는 게 아닙니다. 우리 지하실은요, 이렇게 여기 안쪽에 위치를 하게 되고요. 조금 굵게 표시를 한번 해보면 이런 느낌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걸쳐 있지만 선이 걸치지 않았다고 지하실이 없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네모로 가정을 했을 때 얘는 지금 지하실을 그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자, 이런 경우에는 지하실이 나온 거고, 오늘 같이 풀어볼 이 문제는요, 지하실이 나오지 않은 그런 문제를 같이 풀어볼 거예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시험장에서 시험지를 받았습니다. A3 용지를 펼치면 이렇게 한 장에 A4 용지 크기로 이렇게 나오고요. 스케일이 보통은 100분의 1로 맞습니다. 그런데 한 번씩 논스케일 최근에 나오는 경우가 있다고 해요. 그럴 때는 정말로 눈대중으로 작업을 하셔야 되는 상황이고, 이런 경우에는 그냥 짧은 자, 한 15cm쯤 되는 자를 가지고 가셔서 이 길이를 한번 재보시면 9,900은 9.9cm, 그리고 4,200은 4.2cm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창문 크기 모르겠다, 재봤을 때 1.5cm가 나왔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건 1,500 사이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굴뚝이 있죠? 체크를 해 놓으시고요. 여러분들은 시험지에 볼펜으로 체크를 하세요. 색깔 볼펜 또는 형광펜 이런 거 이용하시고요. 그리고 이 뒤쪽에 지하실 내려가는 계단이 인면도에 좀 보일 거예요. 그리고 여기 창문에 세워쌓기 없는 거 확인하시고요. 그리고 방 앞쪽에요, 단면이 잘렸고 왼쪽을 보는데 붙박이장이 보입니다. 이게 붙박인지 그냥 장인지는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판단을 하라는 것은 둘 다 맞다는 소리예요. 만약에 정말 붙박이였다면 여기 붙박이장 설치 이렇게 말이 있었을 건데 말이 없었기 때문에 약간 낮은 장롱 괜찮아요. 그리고 꽉 차는 붙박이장 둘 다 인정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대략 모양이 나올 거고요. 그리고 이 부분 볼게요. 제가 여기 체크를 해놓은 이유는 화단 단면도를 그리지만 앞쪽에 이렇게 계단이 2단 튀어나온 게 단면상의 인면으로 보일 거예요. 이것을 미리 준비를 할 거고, 튀어나온 테라스도 혹시 실수할 것 같으면 여러분들 시험지에 형광펜이나 어떤 색깔 볼펜 같은 것들로 반드시 체크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체크를 한번 해봤고, 이걸 토대로 옆에 간단하게 평면도를 그려볼 거예요. REC 엔터, 시작점 클릭, 골뱅이 12800, 9900 이렇게 하나 만들었고 X로 분해를 했습니다. O 엔터, 1500 엔터로 화단에 세로값 넣었고요. 옵셋 4100으로 오른쪽에서 안쪽으로 방의 사이즈를 넣었어요. 화단은 여기까지만 나오면 끝나니까 트림으로 잘라주실 거고요. 방이 얼마냐, 위에서 4200 이렇게 내려놨습니다. 자, 이 선이 마룻대가 됩니다. 이렇게 빼놓을 거예요. 실수할 수도 있으니까요. 자, 그리고 옵셋 아래쪽에 현관 사이즈 볼게요. 3200 들어갔고요. 그리고 2400 세로값으로 들어갔어요. 자, 트림으로 정리할 것들 지금 바로 정리했고요. 옵셋 1800으로 현관에 세로값 집어넣었습니다. 자, 이렇게 들어가면은요, 우리가 필요로 하는 평면도는 다 그렸습니다. 만약에 단면이 이 안쪽이었다면 다용도실이나 욕실 그리시면 됩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게 아니니까요. 자, 이렇게 했고, 노란색 도면층, 저는 지금 흰색 화면으로 하다 보니 선홍색으로 바꿀 거고, 여러분들은 노란색 2-CON으로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ML 엔터, S 엔터, 190 엔터, J 엔터, Z 엔터까지 했고요.
테두리를 따라서 이렇게 도면을 잘 보시고 실수하지 않도록 돌려주십시오. 자, 그리고 연장 EX 엔터로 위쪽 목표 잡고 이 선 연장시켜서 방 앞쪽 벽체 이렇게 표현을 한번 해봤습니다. ML 엔터 안쪽 벽체 바로 190으로 그렸어요. X로 분해하실 거고요. 트림으로 정리를 좀 살짝 할게요. 이건 완벽하게 할 필요는 없는데 이렇게 연결된 부분들은 좀 정리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J 엔터로 모두 선택 엔터 했어요. 옵셋 단열재 120으로 나왔죠. 밖으로 빼시고요. 또 단열재 90으로 밖으로 빼겠습니다. 자, 요구사항에 보시면은요. 물매 3.5 나온 거, 그리고 처마 높이 2400 나온 거 다 똑같이 나올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 단열재 벽체가 120이니까 평면도에 표시를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리고 라인으로 단면 지나가는 부분 이렇게 표시를 했어요. 어느 방향인지를 정확하게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화살표가 위쪽으로 가도록 평면도 위치시킬 거고요. 자, 이렇게 이 평면도를 기준으로 단면도와 인면도까지 그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치수가 틀려버리면 다 틀린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땅선 간단하게 하나 그렸고요. X로 전체 분해 한번 합니다. CO 엔터. 단면선이 지나가는 벽체만 가져오세요. 단순하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이렇게 가지고 내려와서 걸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중심선 너무 긴데요 하시면 스트레치로 줄여 주시고요. 자, 안쪽에 있는 두 선, 노란 선 두 개를 다 지워요. 이제 기초를 바로 그립니다. 옵셋 900 땅에서 내릴 거고요. 거기에서 300 내릴 거예요. 그리고 트림으로 여기 중간 부분 좀 잘라둘게요. 그리고 옵셋 200을 벽체에서 양쪽으로 이렇게 표시를 했어요. 중심선 혹시 헷갈려요 하시면 끄세요. 자, 그리고 F로 네모난 모양 지금 바로 정리하세요. 기초 신발 신은 모양이죠. 푸팅 기초 신발 신는 것처럼 생긴 모양, 아래쪽이 넓적하고 크고요. 발목처럼 올라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TR 엔터 두 번 해서 아래쪽 잘라내시고요. 혹시 2021 이상 쓰시는 분들 TR 엔터 한 번만 쳐도 되던데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네, 그렇게 하셔도 괜찮아요. 이게 기본 설정 그렇게 돼 있어가지고 그렇게 돼 있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그거 좀 불편해요 하시면 설정을 좀 바꾸셔야 되는 뭐 그런 상황입니다. 어떻게 바꾸냐면 TR 엔터 두 번 치시고요. 화면에 보시면 모드 라고 있는데 단축키가 알파벳 O입니다. O 엔터 치시고요. 우리가 지금 하는 작업이 2014부터 2020까지 제가 설명을 할 때는 원래 기본적으로 표준 작업이 스탠다드 S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본으로 빠른 작업으로 잡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시험 치실 때 2023 이렇게 치실 건데 기본 작업이 빠른 작업 퀵으로 돼 있으면 조금 불편하다라고 느낄 수 있어요. 그럴 때는 그 방금 했던 것처럼 TR 엔터 두 번, 그리고 알파벳 O 엔터 하셔서 스탠다드 표준 S 엔터 이렇게 바꿔주시면 2014년부터 2020까지 쓰던 그 모드로 돌아옵니다. 자, 그리고 다시 O 엔터 했고요. 기초가 높이가 얼마인가? 높이 표시 없죠. 계단이 GL에서부터 하나, 둘, 셋, 넷, 4단 올라왔어요. 4단 곱하기 150을 하시면 600 되겠네요. O 엔터 600 엔터 그라운드 레벨에서 위로 올려요. TR 엔터 두 번 위쪽 날리고요. 중간 날리고 양쪽 날려요. 이렇게. 그럼 여기가 방이니까 난방이 있어서 600만큼 올라갔고요. 아니죠. 난방이 있으면 150이 더 올라가야죠. 제가 S로 150을 더 올릴게요. 결론은 750을 올렸어야 되는데 제가 600을 올렸습니다. 150을 더 올리세요. 자, 그리고 다시 O 엔터 600 엔터 GL에서 위로 올립니다. 그리고 빠져나와요. TR 엔터 한 번만 칠게요. 그리고 여기 시작되는 부분 기초 왼쪽 시작을 기준으로 한번 잡고 땅선을 한번 잘라줄 거예요. 건물 안쪽. 그리고 바깥쪽도 이 슬랩선을 잘라주겠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딱 한번 하면 조금 더 편한 것 같아서
정리를 한번 해봤어요. 옵셋 150을 여기서부터 밑으로 내렸습니다. 그리고 빠져나와요. 요즘 슬랩 되게 두껍게 하죠. 우리 아파트는 240 이상입니다. 그런데 지금 얘는 단독주택이고 아래쪽에 뭐 난방도 충분히 할 거고 그래서 150으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기초 안쪽을 잘라 주었습니다. 자, 그리고 화단이 있어요. 지금 나온 김에 한번 해볼 건데 화단이 앞에 나왔고요. 화단이 어디 있냐라고 한다면 화단의 끝이 첫 번째, 두 번째 계단, 두 번째 계단 끝에 있습니다. 그럼 계단은 어디 있느냐? 벽체 끝에 밑에서 두 번째 계단이 있어요. 자, 그래서 계단의 위치를 먼저 표시를 한번 해볼 건데요. 자, 먼저 벽체 끝을 가져옵니다. 이렇게. 거기서부터 옵셋 300이 앞으로 나가고요. 또 옵셋 300이 뒤로 한번 또 들어와요. 그럼 지금 처음 그은 선이 이거고요. 300 들어온 선이 요거죠. 자, 그럼 처음 그은 선이 이거, 300 들어온 선이 요거. 자, 그럼 미러로 슬랩선을 이렇게 만들었고요. 처음 기준선에서 300 들어온 이 선을 기준으로 화단을 잘라낼 겁니다. 여기서부터 옵셋 150만큼 화단이 이렇게 들어와요. 기역자로 화단 슬랩을 짤 겁니다. 자, 그리고 높이는요, 낮출 거예요. 300 낮출 거예요. 슬랩 없는 게 맞죠, 원래는. 그런데 제가 그 전에 설명해서 슬랩을 깔아도 되고 안 깔아도 되고 그래서 조금 낮게 한번 깔아주는 걸로 하고요. 물을 빼는 걸로 제가 작업을 한번 해보려고 해요. 자, 그리고 여기서부터 300만큼 내려서요. 화단의 이 깊이를 계단 깊이랑 똑같이 잡아줄 거예요. 자, 그리고 기역자로 이렇게 화단에 슬랩을 정리를 해줄 겁니다. 낮게 해줄 거예요, 낮게. 다시 말씀드리면 없는 것도 정답. 없는 거 어떻게 표현하느냐? 이렇게 벽만 표현해요. 땅이에요, 그냥. 여기다 그냥 심을 거예요. 이렇게 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전 설명에서 슬랩을 한번 깔았기 때문에 좀 통일하는 의미로 해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땅선을 기준으로 이렇게 잘라버리세요. 자, 그리고 그 위쪽으로요, 난간을 쌓을 건데 많이 쌓을 필요 없죠. 한 300? 옆으로는 벽돌 한 장 쌓을게요. 190 이렇게 쌓을게요. 여기 중간엔 자르면 안 됩니다. 아래쪽 기역자는 콘크리트 슬랩, 위쪽은 벽돌로 할 거거든요. 자르지 말고 이렇게만 만들어요. 더 낮아도 아무 상관없고 높아도 상관없는데 조금 낮게 표현을 한번 해보고자 이렇게 해봤다 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방보단 낮게 하세요. 방보단 낮게. 그게 좀 그리게 예쁘게 나옵니다. 자, 그리고 일체화 합니다. 슬랩은 모두 일체화 할 거예요. 이렇게 콘크리트 구조물 모두 일체화. 그리고 단면선 여기까지 자르도록 하겠습니다. 화단입니다. 화단. 우리 지금 이렇게 화단 표현하는 거 많이 없어서 제가 또 이번에 표현을 한번 해보려고 하고 방 단면 조금 어렵기 때문에 같이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바로 지붕 얹읍시다. 콘크리트 고정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제가 차례차례로 한번 작업을 해보려고 해요. 계단선 지우세요. 나중에 또 그리면 되거든요. 놔둘래요 하시면 놔두셔도 괜찮고요. 자, 이 상태에서 중심선 다시 한번 켜봅니다. 지붕 그릴 때는 중심선이 필요해요. 제가 거리를 조금 더 확보할게요. 스트레치로. 조금 멀리 가겠습니다. 노란색 도면층 그냥 갈 거예요. 그리고 마룻대 위치 이미 나와 있지만 한 번 더 정확하게 표시할게요. 녹색으로 바꿀게요. 확실하게 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치수를 한번 재볼게요. 치수 여러분 설정 처음 하실 때 D 엔터 들어가실 거고요. 제가 처음에 설명하고 안 해서 조금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계실까봐 제가 한 번 더 설명하는 겁니다. D 엔터 하시고요. 새로 만들기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새 스타일 이름을 뭐 평면도, 전 알기 쉽게 이렇게 할게요. 평면도 계속 들어왔어요. 여기에서 기호 및 화살표 작은 점 문자는 그대로 두시고요. 맞춤 들어가서 항상 치수 보조선 사이에 문자 유지. 전체 축척을 평면도는 제출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지금 이걸 보여드린 이유는 이걸 계속 안 해보시다 보면 그 단면도에 있는 치수를 그대로 써야 되는 줄 아시는 분들 계시고요. 또는 이 숫자를 바꿨다가 나중에 크게 출력해 버리신다거나 실수가 나올까봐 다시 한번 설명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자, 맞춤에 들어가서요.
전체 축척을 100분의 1이잖아요. 그래서 100분의 1, 그 숫자 100으로 바꿔줄 거예요. 확인 누르시고요. 닫기 할 겁니다. 그리고 다시 한영 바꾸시고요. D 엔터 다시 한번 들어갔어요. 단면도 만들어 볼게요. 새로 만들기 또 눌러요. 이번에는 나 단면도 하겠다. 이렇게 할게요. 시작이 평면도이기 때문에 그 전에 설정들이 모두 남아 있습니다. 계속 기호 및 화살표 남아 있는 거 보이시죠? 맞춤 들어가서요. 다른 거 필요 없고 전체 축척을 40분의 1이니까 40으로 바꿔요. 확인을 해요. 하나 더 만들게요. 새로 만들기. 연습하는 겁니다. 입면도. 계속 입면도는요. 맞춤의 축척이 50분의 1이죠. 제가 지금 붙이라고는 안 했는데 입면도에 치수 넣을 수 있어요. 넣는 경우도 많이 있더라고요. 넣어도 됩니다. 더 높은 흡수를 받겠죠. 치수 넣고요. 50 넣고 확인. 그리고 닫기. 이렇게 한번 해봤어요. 그럼 어떻게 매길까요? 라고 한다면 여기 지금 화면에 보시면 선형 치수라는 게 있어요. 있는데 치수를 매길 때는 바로 주석으로 그냥 이동해 놓는 게 좀 편합니다. 주석. 홈, 삽입, 주석. 여기에 지금 치수 부분에 있는 맨 위에 부분 여기 누르시면은요. 평면도가 있고 단면도가 있고 입면도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뭘 매길지를 선택을 하시면 한 도면 안에 다른 크기의 치수가 여러 개 들어갈 수 있어요. 이것도 좀 알아두셔야 되겠죠? 자, 평면도로 바꿨고요. 여기에 있는 선형 치수를 클릭을 한번 해볼게요. 클릭. 자, 마룻대에서 중심선에서 앞쪽 클릭 치수를 매겼어요. 다시 스페이스만 누르시면 바로 치수 매길 수 있습니다. 두 군데 클릭, 또 클릭. 앞쪽이 5700, 뒤쪽이 4200. 그럼 가장 먼 벽체의 중심은 5700이구나 라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마룻대에서 바로 넘어갈게요. 이 화면은요, 다시 홈으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지금 말이 나와서 말인데 이 전산응용 건축제도 기능사는요. CAD를 정말 능숙하게 쓰셔야 됩니다. 제가 봐서는 그렇습니다. 요 시험만 딱 합격할 정도로 하겠다라고 해버리면 어떤 상황, 실수가 나왔을 때 본인이 대처를 못해요. 그리고 제가 어떤 거를 한 번씩 보냐면 저는 지금 여기서 열기로 열잖아요. 설명을 하려고.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바탕화면에 만든 폴더에서 바로 더블 클릭으로 열었습니다. 열 수 있죠, 그렇게. 무슨 말인지 아시죠? 열었는데 여기 위쪽에 있는 이 패널들이 확 사라져 버리는 경우가 발생을 한대요. 그런 오류가 있다고 합니다. 어떤 버전에서는. 그럴 때 어떻게 찾는지 모르면 이거 없는 채로 작업을 마지막까지 하셔야 돼요. 단축키만으로. 불가능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힘들어요. 그렇다고 거기 시험 칠 때 감독관분들한테 이것 좀 말해주세요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 프로그램을 능숙하게 쓰기 때문에 자격증을 주는 겁니다. 자, 그럴 때 어떻게 하냐면은 화면 하단에 이거 화살표래. 톱니바퀴 표시 있죠. 화면 하단에 따라오셨나요? 오른쪽 밑에 클릭하시고요. 거기 제도 및 주석이 기본인데 이걸 다른 걸로 한번 바꿔보세요. 예를 들어서 3D 모델링. 이렇게 바꾸는 순간 없어졌던 이 위쪽의 리본 메뉴가 다시 나타나요. 그런데 이거 아니죠. 이 모양 아니죠. 다시 톱니바퀴. 제도 및 주석이 기본입니다. 이렇게 눌러가지고 원래대로 이동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 밑에 커맨드 패널 있죠. 이거 앞에 회색 점이 땡땡땡 있는 걸로 눌러서 이동을 하시면 돼요. 위로도 붙이시고 본인이 지금 편하신 대로 위로 붙여볼까요? 더 위로 갔을 때는 화면 약간 줄이셔서 X 밑에 있는 부분 당겨서 다시 한번 맞추시면 됩니다. 이렇게 두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이런 경우 있어요. 이거 꺼버린 거예요. 본인도 모르게. 그럴 때는 컨트롤 숫자 9번으로 다시 열 수 있어요. 혹시나 이거 잃어버리고 설정 안 됐을 때 좀 찾는 방법을 잠깐 말씀을 드려봤고요. 자, 커맨드 위에 붙이고 한번 해봅시다. 어떤 느낌이 되는지. 자, 이 상태에서요. XL 엔터, H 엔터. 여기 남방 끝에 X라인 하나 붙였습니다. O 엔터, 반자 높이 2400 이만큼 올렸어요. 자, 그리고 마룻대에서 가장 먼 벽체의 중심 5700이었죠. 옵셋 5700 이렇게 옮겨요. 이 위치잖아요. 자, 그리고 이거 옵셋 해도 괜찮고 라인 바로 가져와도 됩니다. 본인 편한 대로 하세요. 자, 여기서부터 테두리보 높이 600 이상이니까 700으로 올리시고요.
여기 가장 먼 벽체의 중심과 700 만나는 부분 옆에다가 렉탱글을 하나 그릴 거예요. 아리스 엔터, 허공에 클릭, 골뱅이 1000, 350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리고 XL 엔터, A 엔터, 왼쪽 밑 클릭, 오른쪽 위 클릭, 이 선을 가장 먼 벽체의 중심과 700 올라간 부분에 얹으세요. 자, 그리고 가장 먼 벽체의 중심 지우고요. 700 올라간 부분 지금 바로 지워버리세요. 그리고 2400의 시작이었던 남방 끝선도 지워버리세요. 자, 카피합니다. 아래쪽에 있는 기초들을 몽땅 카피, 위로 이렇게 올려요. 반자선에 걸치게. 그리고 트림으로 중간에 있는 선 잠시 자를게요. 자, 그리고 연장으로 지붕까지 붙일 거고요. F로 모양 잡아줄게요. 비읍자처럼 생긴 모양, 여기도 좀 날씬하지만 비읍자처럼 생긴 모양, 이렇게 잡아보았습니다. 옵셋 150만큼 위로 올릴 거예요. 더 두꺼워도 상관없어요, 여러분. 뭐 180 가능합니다. 자, 그런데 제가 정해서 할 거라서 통일해서 150으로 만들었어요. 자, 그리고 미러 한번 해봅시다. MI 지붕 두 선 선택하시고요. 스페이스 하시고요. 마룻대선 클릭, 커서를 내려오는데 내려왔다가 약간 옆으로 비키세요. 그리고 클릭하세요. 스페이스 하세요. 이렇게 해서 미러를 한번 해봤습니다. F로 남는 선끼리 정리해 볼게요. TR 엔터 2번, 여기 단면선 기준으로 다 날리시고요. 다시 화면으로 왔고요. 지붕선 마룻대에서 600만 나왔죠. 자, 그럼 옵셋 600, 마룻대, 중심선에서 이렇게 나왔고요. 600 나온 선을 이렇게 내려서, 여기서 나오는 게 아니구나. 혹시나 지붕 실수 많이 하시는 분들, 저처럼 만약에 아까 이상하다 하신 분들, 평면도에 지붕선 그려버리시면 실수가 훨씬 적어요. 중심선에서 600 뺐고요. 나온 선 딜리트로 없앱니다. L 엔터, 위쪽에 클릭, 아래쪽으로 200 엔터, 안으로 150, 위로는 길게. F로 모양 정리했고요. 트림으로 일체화 저 하고 갈게요. 자, 그리고 여기 이 부분이요. 아래쪽에서 300만큼 내려서 옆으로 길게 한번 간 다음 F로 제가 모양 보강을 좀 해주고 싶어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 남아있는 선들 마룻대 지우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트림으로 정리. 자, 이렇게 되면 바닥 기초 슬랩 그리고 지붕 슬랩까지 정리가 다 되었고요.